델랍이 드디어 첼시에서 데뷔전을 가졌는데 26분 정도를 교체로 들어와서 뛰었어요. 그런데 델랍이 굉장히 좋았던 점은 마레스카 감독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델랍의 좋은 점은 우리의 플레이 방식을 잘 알고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녹아들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델랍의 지난 경기에서 니콜라스 잭슨이 하던 원톱의 역할을 굉장히 잘 수행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레스카 감독은 변형 3백을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시작할 때는 백4로 시작을 하지만 백3로 변환될 때가 많아요. 특히나 오른쪽 풀백인 리스 제임스가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엔소 페란데스가 올라가고요. 카이세도가 왼쪽, 리스 제임스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미드필더 라인을 만들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3백이 되면서 쿠쿠레아는 왼쪽에서 플레이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3-2-4-1의 형태를 만들거든요. 이러한 방식을 마레스카 감독이 정말 고집스럽게 유지를 하는 감독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른쪽 자리에 가운데로 들어가기 힘들 구스토가 나왔다. 이렇게 될 때는 구스토가 미드필더가 될 때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자연스럽게 페란데스가 올라갔을 때 쿠쿠레아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3백을 만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아예 오른쪽 라인에 카이세도가 배치가 되고 중원에 라비아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카이세도가 중앙으로 들어오는 이 역할을 맡기 위해서 오른쪽 풀백으로 출전하는 경기도 굉장히 많았었죠.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왼쪽에 산초가 나와 있을 때 산초가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파머와 함께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뛴다 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쿠쿠레아가 올라가면서 반대로 3백을 만드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3백을 만들든 어쨌든 3-2-4-1 요 전형은 늘상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자연스럽게 엔소 페란데스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백3 형태로 전개를 한다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2선 라인의 움직임이거든요. 2선 라인에 4명의 선수를 배치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상대 수비를 흔들어 놓는 게 마레스카 감독의 전술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2선 라인의 움직임을 마레스카 감독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때 도움을 줬던 선수가 바로 니콜라스 잭슨입니다. 니콜라스 잭슨이 득점력에는 매우 아쉬운 선수지만 이 선수가 활동 반경 자체가 굉장히 넓고요. 내려와서 플레이하는 기점 플레이도 굉장히 잘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포스트 플레이, 특히나 연계 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순간적으로 수비를 끌어당기면서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그리고 버텨내면서 뛰어들어가는 2선 자원들에게 패스를 공급하는 이런 플레이를 늘 니콜라스 잭슨이 굉장히 많이 해줘요. 내려와서 플레이할 때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니콜라스 잭슨이 측면으로 뛰어가면서 수비를 끌고 나가고 이때 안쪽으로 들어오는 선수에게 패스를 주거나 이런 장면도 심심치 않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난 경기 니콜라스 잭슨의 움직임을 봐도 잭슨이 2선 라인에 있는 동료 선수들의 움직임을 굉장히 잘 살려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잭슨이 내려와서 볼을 받아줘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볼을 받은 이후에 수비가 아무래도 니콜라스 잭슨이 여기서 볼을 받게 되면 튀어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 나오는 공간으로 본인이 수비를 끌어당긴 다음에 뛰어들어가는 동료 선수에게 패스를 찔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니콜라스 잭슨이 여기서 볼을 잡았을 때 볼 소유 능력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패스를 받는 순간 여기서 뒤에서 달려드는 수비를 순간적으로 볼을 흘리면서 제쳐내고요. 한 명을 제쳐낸 다음에 돌진을 하니까 아무래도 상대의 최종 수비가 올라와서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약간 기다렸다가 옆에서 뛰어들어가는 마두에케를 기다려주면서 수비를 본인에게 끌어당긴 다음에 완전히 수비를 쏠리게 만든 다음에 뛰어들어가는 마두에케에게 스루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러면서 마두에케가 결정적인 찬스를 잡는 이런 모습이 있었고요. 득점이 나올 때도 최전방에서 니콜라스 잭슨이 내려오면서 볼을 받고 있고 수비가 순간적으로 딸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수비가 기본적으로 라인이 높은 상태였어요. 근데 여기서도 니콜라스 잭슨이 볼을 잡은 다음에 내려와서 수비를 끌고 나오면서 그리고 수비가 달라붙었는데도 여기서 버텨내면서 뛰어들어가는 네투를 바라봅니다. 여기서 일단 돌아섰다는 게 중요하고 돌아선 이후에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마치 뛰어들어가는 네투에게 스루 패스를 찔러주죠. 이 패스 자체가 사실 니콜라스 잭슨이 득점력은 부족하지만 마레스카 감독이 좋아하는 유형이라는 게 바로 이런 뜻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앞쪽에서 버티는 능력도 있고 돌아선 다음에 돌아서자마자 뛰어들어가는 2선 자원에게 스루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이 패스 능력, 마치 해리 케인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뒷공간이 무너지면서 네투에게 공간을 허용하고요. 여기서 네투가 뒷공간을 편안하게 뛰어들어가면서 득점 찬스,
그리고 달려 들어오는 수비수에게 순간적으로 접고 들어가면서 완벽한 찬스 그리고 득점, 이 장면을 니콜라스 잭슨의 연계 플레이부터 만들어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마레스카 감독은 저렇게 백스리를 기본으로 해서 2선 자원을 앞에 3명에서 4명까지 늘려놓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상대 수비를 최전방 공격수가 활동 반경을 넓게 가져가면서 수비를 끌어내고 그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2차적인 침투 플레이를 매우 좋아하는 감독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 여러 2선 자원들을 여러 번 시도를 하면서 썼었죠. 산초, 마두에케, 네투, 파머 등등등. 그런데 델랍 자체가 이렇게 니콜라스 잭스처럼 활동 반경이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넓은 선수예요. 지난 시즌 입스위치 타운에서도 경기장에서의 히트맵을 보면 델랍이 경기장을 폭넓게 움직이면서 돌아다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서도 최전방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려와서 그리고 측면으로 빠지면서 움직였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델랍의 움직임 중에 델랍이 달려나가는 움직임을 많이 가져갈 때 상대 수비의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움직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델랍이 경기장을 굉장히 폭넓게 뛰어다니면서 수비 뒷공간으로도 많이 뛰어들어가고 내려와서 볼도 많이 받아주는 연계 플레이에도 장점이 있는 선수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델랍이 앞쪽에서 니콜라스 잭슨 대신에 투입이 됐을 때 니콜라스 잭슨처럼 수비를 끌고 나오는, 특히나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움직임을 굉장히 많이 가져갑니다. 잭슨과의 움직임의 차이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거든요. 니콜라스 잭슨은 내려와서 경기를 풀어주는 장면들이 델랍보다 많은데, 델랍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나왔던 것처럼 수비라인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장면이 많아요. 뛰어들어가면서 아주 저돌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 이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고, 델랍이 측면으로 움직일 때 수비를 끌고 나오는, 그러면서 비어있는 공간으로 2선 침투를 들어가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델랍의 경기 장면을 보면 델랍이 가운데만 있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공간이 날 때마다 측면으로 돌아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수비를 여기서 끌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2선에 있던 선수들이 공간으로 침투에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심지어 이 선수가 힘이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밀고 들어가면서 힘으로 이겨내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입스위치 타운에서, 입스위치 타운은 아무래도 수비 이후에 역습을 하는 상황이 많다 보니까 낮은 위치에서 볼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 이 드리블 능력이 델랍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서 델랍이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니까 측면 공간이 무너지고, 여기서 2선에서 침투에 들어오는 선수에게 델랍이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주는 이런 장면이 나왔었죠. 그리고 득점하는 장면에서도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네투가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수비가 순간적으로 네투를 따라가는데, 이때 델랍이 앞쪽에 있다가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수비를 순간적으로 멀리 끌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파머가 뛰어들어가는 델랍에게 패스를 보내주고요. 이때 어쩔 수 없이 델랍을 따라서 수비가 끌려 나옵니다. 그러면 델랍이 측면으로 뛰어나가면서 수비를 끌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안쪽 공간의 수비가 부족해진다는 거니까 델랍이 끌고 나가서 여기서 이제 크로스를 올려줍니다. 그러면 이때 침투에 들어간, 가운데로 뛰어들어간 네투와 자리가 바뀌어 있고요. 여기서 2선 침투하는 엔소 페란데스, 그 다음에 사실은 뒤에서 파머까지 뒷공간으로 뛰어가고 있어요. 그럼 이런 선택지가 있을 때 델랍은 측면으로 빠져나왔다가 수비를 끌어낸 이후에 안쪽으로 크로스를 올려주는 이런 장면까지 완성을 시킨 거죠. 그래서 엔소 페란데스가 이 장면에서는 델랍의 패스를 받아서 득점을 만드는 이런 장면이 나왔었죠. 이게 이제 마레스카 감독이 이야기하는 수비를 끌어당기면서 공간을 만들고 2선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움직임인 거거든요. 이 장면도 델랍이 내려와서 볼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수비가 끌려 나오는데 여기서 델랍이 지체하지 않고 잡자마자 뒤에 있는 선수에게 줘요. 그러면 달려나가는 선수가 있으니까 델랍이 수비를 끌고 나왔을 때 한 번의 패스를 찔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델랍이 순간적으로 패스를 주고 수비가 끌려 나와 있으니까 이 공간으로 2선 침투를 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공간에서 이제 패스를 넣어주면 뒷공간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런 움직임을 델랍이 계속 보여주는데, 이 장면도 델랍이 순간적으로 내려와서 볼을 받고 있고요. 수비를 2명 끌어당깁니다. 이때 2선에 있던 첼시의 선수들이 달려가기 시작하고, 여기서는 요 공간으로 이제 델랍이 패스를 줘요. 그래서 수비를 끌어당겼다가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델랍이 찔러주는 패스. 그래서 실제로 델랍이 지난 경기에서
활동 반경을 보면 니콜라스 잭슨이 굉장히 활동 반경이 넓어요. 내려왔다 올라갔다를 반복하면서 이선 자원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근데 델랍 또한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 반경 자체가 굉장히 넓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측면으로 빠져서 여기서 이제 크로스를 올려주면서 어시스트까지 기록했죠. 이렇게 폭넓은 움직임을 델랍이 가져가면서 니콜라스 잭슨의 경쟁자로 자리매김해준다면 자연스럽게 첼시는 공격 라인에 아주 긍정적인 경쟁이 발생을 하게 된다. 특히나 니콜라스 잭슨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결정력까지 델랍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결정력을 또 델랍이 발휘해준다면 니콜라스 잭슨의 연계 플레이와 오프 더 볼 플러스 득점력까지 아주 좋은 지금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델랍의 지금 첫 번째 경기가 물론 첫 번째 경기일 뿐이지만 아주 마레스카 감독의 전술에 잘 알맞는 9번 공격수구나 라는 것을 증명했었던 첫 번째 경기가 아니었나 싶고요. 물론 경기를 더 해봐야 알겠지만 델랍이 일단은 마레스카 감독의 합격점을 받기에 매우 충분한 활약이었다.